오늘 저는 아름다운 늙은이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 듦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젊음이 생기와 활력으로 빛나는 시기라면 아름다운 늙음은 품격과 지혜로 빛나는 시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늙은이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이 듦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늙음이란 무엇인가? 흔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를 잊으려 하기보다는 그 나이에 걸맞은 품격과 깊이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젊음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단순히 젊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며 쌓이는 경험과 지혜,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한 사람의 깊이를 만들고 그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품격 있는 늙음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늙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고 배우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늙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늙음의 핵심 요소. 저는 아름다운 늙음을 결정짓는 요소를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겸손과 배려를 갖춘 태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경험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삶에서 얻은 지혜를 따뜻한 방식으로 전하는 사람. 2.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독서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 젊은이들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는 사람. 3. 자신을 가꾸고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 몸을 소중히 여기고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 균형 잡힌 식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 무리하지 않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돌보는 사람. 4. 긍정적인 마음과 유연한 사고방식. 세상을 비판하기보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 내 때는 말이야라고 말하기보다 요즘 세상은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5.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가족, 친구, 사회와 꾸준히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사람.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함께 나누는 사람.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새로운 인연을 맺으려는 노력하는 사람. 이 5가지 요소를 갖춘다면 우리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늙음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아름다운 늙음은 운명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진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익히는 습관을 들이는 것,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태도,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생활 습관, 이러한 것들이 쌓일 때 우리는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몇 살인가? 가 아니라 나는 어떤 모습의 늙은이가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을 갖춘 사람. 아름다운 늙은이는 타인을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경험이 많아지고 자신만의 생각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기보다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분들입니다. 1. 말보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 많은 인생 경험을 쌓다 보면 후배나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늙은이는 조언보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하며 필요할 때 조용히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것, 그것이 배려입니다. 이래야 해라고 말하기보다 내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묻는 태도.
단순한 조언보다는 함께 고민해주는 자세.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진다는 말이 있지만 그 지혜가 빛나려면 먼저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2.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들거나 반대로 잔소리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늙은이는 적절한 순간에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내가 참 대견하구나.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이처럼 짧은 말 한마디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지닌 분입니다. 3. 남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배려와 따뜻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면 그 사람 자체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작은 배려의 예시. 젊은 사람이 말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가벼운 미소와 인사를 생활화하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관심 가지기.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일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자연스럽게 따르고 존경하게 됩니다. 4.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더욱 좋아합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대화할 때 마음이 열리는 사람. 그런 분들은 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머물게 됩니다. 잔소리보다는 응원해주는 사람.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기보다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런 모습들을 가진 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늙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나이는 누구나 먹지만 아름다운 늙음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이가 들어도 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조용히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언제나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분이야말로 시간이 흘러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늙은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노년을 꿈꾸고 계신가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아름다운 늙은이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가 줄어들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멋진 늙음은 끝없는 배움과 성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지적으로 생동감이 넘치고 젊은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사고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과 실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변화에 적응하는 열린 마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문화, 가치관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몰랐던 걸 배울 수 있어 흥미롭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에서 벗어나 어떤 이유가 있을까? 라고 질문해보기. 예전이 좋았지라는 말보다 지금도 배울 게 많다는 마음가짐 가지기. 이처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이야말로 젊은 사고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2. 책과 배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책은 나이가 들어도 가장 쉽게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읽기 소설, 역사, 철학, 자기계발 등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다룬 책 읽기에 인공지능, 미래 기술, 심리학,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책 읽어보기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독서는 끊임없는 배움의 출발점이 됩니다. 3. 새로운 기술과 도구에 도전하는 태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도구와 플랫폼이 등장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멈춰 있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해보기 SNS, 모바일 뱅킹, 메모 앱 등 유튜브, 온라인 강의로 새로운 지식 익히기, 새로운 취미를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하기 사진 편집, 동영상 만들기 등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차근차근 익히다 보면 변화하는 세상을 더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배우기. 젊은 세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직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배우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기. 그건 틀렸어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묻기.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즐기기.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와 대화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들 역시 관심과 존중을 원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세대 간의 다리 역할을 하며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5. 새로운 취미와 활동을 시작하는 용기.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은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진다면 삶이 훨씬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악기 배우기,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등, 그림 그리기, 캘리그라피, 새로운 스포츠 도전, 요가, 수영, 탁구 등, 글쓰기, 일기쓰기, 시쓰기, 외국어 배우기. 이런 취미들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두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높이는 활동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아름다운 늙음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언제나 생기 있고 유연하며 세상과 소통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질문. 나는 요즘 무엇을 새롭게 배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변화를 즐기고 있는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배움과 성장을 지속하는 태도야말로 우리의 정신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아름다운 늙음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배려심이 깊고 배움을 지속한다고 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기찬 삶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자연스럽게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늙은이가 되기 위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요소: 운동, 식습관, 정신 건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는 사람.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 실천. 빠르게 걷기, 파워워킹,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가벼운 근력 운동, 팔굽혀펴기, 스쿼트, 아령 들기, 심폐 건강을 위한 유산소 운동, 자전거 타기, 수영, 등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실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시 한 정거장 미리 내려 걷기. TV를 보면서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며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 라는 말처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2.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사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기본 원칙.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근육 감소 예방. 생선, 닭고기, 두부, 콩, 달걀 등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하기, 비타민 앤드 미네랄 보충.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포함하기.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 줄이기. 지나친 염분, 설탕, 지방 섭취 조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 마시기. 특히 주의해야 할 식습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흰쌀밥, 밀가루 음식. 너무 짠 음식, 고혈압 위험. 기름지고 튀긴 음식, 콜레스테롤 증가. 단 음식, 가당 음료, 당뇨병 예방. 건강한 식습관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극단적인 식습관보다는
조금씩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3. 정신 건강을 지키는 사람. 건강한 삶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우울한 감정을 방치하면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유지하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 기르기.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기.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하기.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숙면 취하기.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카페인 섭취 조절하기. 명상과 심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기. 하루 10분 명상 실천. 깊은 호흡을 통해 긴장 완화하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건강 지키기.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기. 새로운 취미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하기. 외로움을 피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 가지기.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마무리하며 아름다운 늙음은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마음의 건강까지 챙기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을 위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늙은이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삶에서 겪은 경험이 많아지면서 실망, 후회, 걱정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진다는 말이 있지만 진정한 지혜는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가지 요소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불평과 후회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나이가 들수록 예전엔 좋았는데 요즘 세상은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늙은이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것들이 많다.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 감사할 일들이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작은 실천법.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기.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 후회보다는 배운 점을 생각하는 습관 들이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2.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자.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배울 것이 있다. 나쁜 일 속에도 좋은 점이 있을 거야. 이처럼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삶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법.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기. 문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질문하기. 젊은 세대와 세상을 비판하기보다 새로운 변화를 배우자라는 태도 갖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밝은 영향을 줍니다. 3. 유머와 여유를 가진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은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웃을 줄 알고 여유를 가질 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지해지기보다는 적당한 유머와 여유로운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웃으면서 넘기면 더 쉬워질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주변을 밝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작은 실천법.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는 유머 찾기. 너무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고 괜찮아라고 말하기. 긍정적인 친구들과 어울리기. 삶의 작은 순간에서 웃음을 찾는 것이야말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제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 실패해도 괜찮아. 해보는 게 중요해. 변화하는 세상을 배우면서 함께 살아가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삶을 훨씬 더 즐기면서 젊은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작은 실천법.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워보기. 이 나이에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해보기.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연습하기.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면 인생이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마무리하며 긍정적인 마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면 삶이 훨씬 더 즐겁고 풍요로워집니다. 불평과 후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세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유머와 여유를 유지하며 즐겁게 살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받아들이기.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아름다운 늙은이는 혼자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정을 나누지 않는다면 삶은 외롭고 메마르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다. 하버드 대학교의 75년간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늙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1. 가족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사람.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때로는 가족이라서 더욱 소홀해지거나 자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늙은이는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녀, 손주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 노력한다. 부모, 형제, 자매와 오랜 갈등이 있다면 먼저 화해한다. 작은 일이라도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을 나눈다. 작은 실천법. 하루에 한 번 가족에게 따뜻한 문자나 전화하기. 내가 있어서 고맙다. 라는 말을 자주 하기.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가지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안정감과 행복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2. 친구와 꾸준히 연락하며 우정을 이어가는 사람. 어릴 때는 친구 관계가 자연스럽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먼저 안부를 묻는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다. 오랜 친구들과의 추억을 소중히 여긴다. 작은 실천법. 한 달에 한 번은 친구와 커피 한 잔이라도 함께하기. 중요한 날 생일, 기념일에는 꼭 연락하기. 젊었을 때만큼 자주 못 보더라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관계 만들기. 좋은 친구 한 명이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한다. 관계를 유지하는 작은 노력들이 결국 평생 가는 우정을 만들어줍니다. 3. 사회활동과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는 사람. 좋은 관계는 기존의 사람들과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한다.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든다. 취미 생활을 통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한다. 작은 실천법. 독서 모임, 운동 모임, 여행 모임 등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하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 맺기. 한두 명이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려는 노력하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두뇌를 자극하고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4.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사람. 모든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늙은이는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해가 생기면 바로 풀려고 한다. 사소한 일로 인연을 끊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한다. 내가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작은 실천법. 갈등이 생기면 즉시 대화로 풀어보기.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라는 열린 태도 갖기. 감정이 상해도 오래 끌지 않고 빠르게 해결하기.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작은 갈등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는 법을 압니다. 5. 타인을 존중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고 따뜻한 기운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한다. 기분이 나쁜 날에도 타인에게 화풀이하지 않는다. 작은 실천법.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칭찬해보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 무심코 하는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따뜻한 말과 행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마무리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족, 친구,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늙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자주 소통하기. 친구와 꾸준히 연락하며 우정을 이어가기. 새로운 모임과 사회활동을 통해 인연을 만들기.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상대를 존중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 되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우리의 늙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나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나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늙음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한 아름다운 늙은이의 5가지 모습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배려와 따뜻함을 갖춘 사람 되기.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 갖기. 불필요한 잔소리나 조언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기. 나이가 들수록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자. 2.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 유지하기. 독서와 새로운 배움을 통해 사고의 폭 넓히기. 변화하는 시대를 받아들이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면서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성장할 수 있다. 3.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몸과 마음을 돌보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 유지하기. 균형 잡힌 식습관을 실천하며 건강한 몸 만들기. 명상과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정신 건강 관리하기. 건강한 몸과 마음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 4.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기. 불평과 후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 세상을 비판하기보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유머와 여유를 갖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기.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아지고 삶도 밝아진다. 5.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따뜻한 인연 맺기.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정을 나누는 시간 가지기. 친구와 꾸준히 연락하며 소중한 관계 유지하기. 새로운 모임과 사회활동을 통해 인연을 만들어가기.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늙음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늙음을 준비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의 늙은이가 되고 싶은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후회 없는 늙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우리의 늙음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이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나이를 살아가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따뜻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기쁩니다.